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계시는 70세 박영숙 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계시는데 아들도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 현재는 며느리와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며느리 김미선 씨는 올해 45세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고 알고 계셨는데 최근에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연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박영숙 님의 아들 박준호 씨는 10년 전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준호 씨는 32세였고 부인 미선 씨와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 사이가 좋아서 곧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죽음에 박영숙 님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며느리 미선 씨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지낸 후 박영숙 님은 며느리에게 다시 시집을 가라고 권했습니다. 아직 젊으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였는데 미선 씨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며 평생 준호 씨만을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박영숙 님은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흘러 5년 전 박영숙 님의 남편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박영숙 님과 미선 씨 둘 다 혼자가 된 것입니다. 미선 씨는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명절이나 제사 때면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박영숙 님은 며느리에게서 뭔가 달라진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화장도 더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밝은 색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전화를 할 때도 뭔가 바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새로운 취미라도 생겼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인지 아니면 실제로 남자가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박영숙 님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며느리에게 물어보니 옆집 아저씨가 전구를 갈아주러 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 집에 전화를 걸면 바로 받지 않고 한참 후에 받는다거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하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박영숙 님은 혹시 며느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라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혼자 살지 않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왜 숨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숙 님은 이미 며느리에게 재혼을 권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가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남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기혼자인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박영숙 님은 직접 며느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박영숙 님이 사는 안양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영숙님은 며느리 집 근처까지 가서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 앉아 며느리 집이 있는 동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4시가 조금 넘어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 혼자가 아니라 중년 남성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고 며느리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박영숙님은 드디어 며느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자의 옆모습을 본 박영숙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았거든요.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로 준수한 체격이었고 머리에는 약간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옷차림도 깔끔했고 전체적으로 신사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박영숙님은 그 남자를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남자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박영숙님도 뒤따라가서 멀리 앉아 두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와 대화하면서 자주 웃었고 남자도 며느리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인 사이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은 커피숍을 나와 마트로 향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는 모습을 보니 동거하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님은 며느리가 혼자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을 본 후 두 사람은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박영숙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계속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그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정상훈이었습니다. 박영숙님이 20살 때 만나서 2년간 사귄 첫 번째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상훈 씨는 22살이었고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박영숙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상훈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훈 씨는 키가 크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다정하고 유머러스했습니다. 박영숙님은 상훈 씨와 사귀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기도 했고 상훈 씨의 부모님께 인사도 드렸습니다. 박영숙님의 부모님도 상훈 씨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훈 씨가 군대에 간 후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박영숙님은 상훈 씨를 기다렸지만 제대 후에 상훈 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박영숙님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첫사랑의 배신감은 정말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몇 년간 상훈 씨를 잊지 못했지만 결국은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고 상훈 씨에 대한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상훈 씨를 보게 되다니 박영숙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상훈 씨가 자신의 며느리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좁다는 말이 이런 때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숙님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가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말하면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믿어줄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까요? 더 큰 문제는 상훈 씨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서로 많이 늙었습니다. 박영숙님 자신도 상훈 씨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는데 상훈 씨 역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님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 슬쩍 연인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이 없다며 준호 씨만 생각하고 산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영숙님은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선아, 혹시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좋은 분을 만나고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며느리는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그 순간 박영숙님은 직접 본 것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미선아, 사실은 지난 토요일에 내 집 근처에서 너를 봤어. 남자분과 함께 있더구나. 숨길 필요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며느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3년 전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다니는 헬스장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사하는 사이였다가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자녀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1년 정도 사귀다가 2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영숙님은 며느리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준호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박영숙님이 실망할까봐 걱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영숙님은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 남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남자의 이름이 정상훈이라고 말했고 나이는 72살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숙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자신이 알던 그 정상훈이 맞았습니다. 나이도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박영숙님이 70살이니까 상훈 씨는 72살이 맞습니다. 며느리에게 상훈 씨의 직업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상훈 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5년 전에 정년퇴직했고 현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부인과 이혼했고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고 며느리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박영숙님은 상훈 씨와 며느리가 어떻게 만났는지도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헬스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상훈 씨가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미선 씨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운동에 대한 조언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친해졌다고 합니다. 상훈 씨는 미선 씨보다 27살이나 많았지만 나이를 전혀 느끼게 하지 않을 정도로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미선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훈 씨가 먼저 고백했고 미선 씨도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1년간 사귀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고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영숙님은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색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상훈 씨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며느리는 나이 차이 때문에 가끔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했습니다. 상훈 씨가 자신을 정말 잘해주고 준호 씨에 대한 그리움도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훈 씨는 미선 씨에게 재혼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관계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며 미선 씨가 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상훈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영숙님은 며느리에게 상훈 씨를 만나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시간을 맞춰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일까지 박영숙님은 정말 불안했습니다. 상훈 씨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지, 상훈 씨가 자신을 알아볼지, 알아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온갖 걱정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박영숙님은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근처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와 상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상훈 씨를 가까이에서 보니 역시 예전에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기본적인 인상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많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정상훈 씨예요. 상훈 씨, 제 시어머니세요. 상훈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숙님. 미선 씨한테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박영숙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상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상훈 씨는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에 앉아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훈 씨는 정말 신사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박영숙님에게도 존댓말을 사용했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도 정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 중에 상훈 씨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훈 씨는 젊은 시절 첫사랑과 헤어진 아픈 기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박영숙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숙님이 기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박영숙님은 상훈 씨가 제대 후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상훈 씨는 반대로 박영숙님이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숙님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신과 상훈 씨의 과거를 밝히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상훈 씨는 박영숙님에게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선 씨를 잘 부탁드린다는 박영숙님의 말에 상훈 씨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영숙님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상훈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했고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의 오해 때문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그때 오해가 없었다면 자신과 상훈 씨가 결혼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며느리와 상훈 씨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상의 인연이라는 것이 정말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님은 상훈 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상훈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 씨는 박영숙님의 전화를 받고 놀란 듯 했지만 정중하게 응답했습니다. 박영숙님은 상훈 씨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상훈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둘은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박영숙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상훈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영숙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훈 씨,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상훈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박영숙님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영숙님은 자신의 옛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박영숙이에요. 옛날에는 김영숙이었는데 50년 전에 상훈 씨와 사귀었던 그 김영숙이에요. 그 순간 상훈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한참 동안 박영숙님을 바라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숙이야, 정말 영숙이구나. 상훈 씨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 만이네. 정말 많이 늙었구나. 우리 둘 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박영숙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기다렸어. 제대하고 바로 영숙이를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박영숙님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나도 상훈이가 군대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야. 두 사람은 50년 전의 오해를 비로소 풀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영숙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됐어. 남편분은 어떤 분이었어? 상훈 씨가 물었습니다. 박영숙님은 돌아가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아들 하나를 두었지만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5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상훈 씨도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숙님과 헤어진 후 3년 뒤에 다른 여자와 결혼했는데 사실 사랑보다는 주변의 권유로 한 결혼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인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늘 갈등이 있었고 결국 15년 전에 이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영숙이를 잊지 못했어.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영숙이가 있었거든. 상훈 씨의 고백에 박영숙님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첫사랑인 상훈 씨를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간의 세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는지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5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상훈 씨는 자신의 며느리와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 것입니다. 박영숙 님이 먼저 이 문제를 꺼냈습니다. 상훈아, 그런데 지금 미선이와는 어떻게 할 거야? 상훈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영숙아. 미선 씨를 만나기 전에 영숙이가 미선 씨의 시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절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을 텐데. 박영숙 님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며느리와 연인 관계인 상황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우리 아들을 정말 사랑했고 지금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 상훈이가 미선이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 상훈 씨는 박영숙 님의 말에 감동받았습니다. 영숙이는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예전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옛날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선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박영숙 님이 물었습니다. 상훈 씨는 고민하더니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숨길 일도 아니고 미선 씨도 알 권리가 있어. 다만 어떻게 말할지가 문제지. 두 사람은 며느리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릴지 논의했습니다. 갑자기 말하면 미선 씨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연인이 시어머니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미선 씨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세 사람 모두 성인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박영숙 님과 상훈 씨는 미선 씨를 만났습니다. 미선 씨는 시어머니와 연인이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의외로 여겼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박영숙 님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어머니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놀라지 말고 들어봐. 그리고는 자신과 상훈 씨의 과거 관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50년 전에 연인 사이였다는 것, 오해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 최근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와 상훈 씨가 옛날에 연인이었다고요? 상훈 씨도 미선 씨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상훈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첫사랑이라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박영숙 님은 며느리를 안심시켰습니다. 미선아, 그건 50년 전 이야기야. 지금의 상훈 씨는 내 연인이고 어머니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상훈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안심이야. 상훈 씨도 미선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미선 씨, 나는 영숙이와의 과거보다 지금 미선 씨와의 현재가 더 중요해. 영숙이는 나의 소중한 추억이지만 미선 씨는 나의 현재이고 미래야.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미선 씨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 상황을 받아들여 보겠어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모두 성숙한 어른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박영숙 님은 며느리와 상훈 씨의 관계를 축복한다고 말했고, 상훈 씨는 박영숙 님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박영숙 님과 상훈 씨는 가끔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 이상의 감정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상황을 존중했습니다. 미선 씨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상훈 씨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상훈 씨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 수 있었거든요. 상훈 씨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박영숙 님에게는 옛 친구로서 예의를 지켰고, 미선 씨에게는 연인으로서 더욱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미선 씨가 혹시 질투하거나 불안해할까봐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세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박영숙 님은 상훈 씨와 며느리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고, 가끔은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상훈 씨가 박영숙 님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나는 미선 씨와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박영숙님은 기뻤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야. 미선이가 행복해 할 거야. 상훈 씨는 박영숙님의 동의를 얻은 후 미선 씨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미선 씨는 상훈 씨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결정했고 박영숙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는 박영숙님이 신부 측 어머니로 참석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세 사람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상훈 씨와 미선 씨는 행복한 부부가 되었고 박영숙님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가끔은 박영숙님도 50년 전의 일을 생각하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현재의 상황에 만족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특별한 인연 덕분에 박영숙님은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가 자주 찾아와 주었고 상훈 씨도 박영숙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며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1년 후 미선 씨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45세의 늦은 나이였지만 건강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박영숙님은 정말 기뻤습니다. 10년 전에 잃은 아들을 대신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예정이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박영숙님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상훈 씨도 늦둥이 아들을 얻어서 행복해했습니다. 미선 씨는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지만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박영숙님은 가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 자신의 며느리와 결혼해서 가족이 되다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오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의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영숙님은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상훈 씨와 미선 씨는 박영숙님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이 될까봐 망설였지만 결국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과 아이가 함께 사는 집은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영숙님은 손자를 돌보고 상훈 씨는 집안일을 도우며 미선 씨는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영숙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야. 5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네. 상훈 씨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인생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 미선 씨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상훈 씨를 만날 수 있었고 상훈 씨 덕분에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준호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습니다. 첫사랑, 며느리, 그리고 재혼이라는 복잡한 관계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영숙님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었고 손자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의 첫사랑은 이제 든든한 사위가 되어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상훈 씨도 인생의 황혼기에 진정한 가족을 얻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이제 가족애로 승화되었습니다. 미선 씨와의 사랑, 박영숙님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역시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상훈 씨와의 사랑, 시어머니와의 돈독한 관계,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까지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 며느리의 남편이 되고 가족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